진짜 솔직히 까먹고 가요. 외로워서 영혼을 팔았는데 오사카 제일 가는 슬럼가에서 살게 됐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워홀 갔다 왔고요. 옆에는 제 동생인데 일본 워홀을 갔다 왔습니다. 워홀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ENFP랑 INFP 반반 성향이고요. 저는 INFP랑 INTP여가지고 네. 이렇게 찐따치 말하는 거야? 몇 살 때 갔어, 워홀? 2년 전에. 2년 전에 25살일 때 가서 저는 호주 워홀을 29살 때 9개월 갔다 왔습니다. 갑자기 갔잖아, 워홀. 왜 갑자기 갔었지? 왜냐면 그때 내가 일본 아이돌도 좋아했었고 일본어를 회사를 다니면서 몰래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너무 공부가 잘 되니까 이거 나 일본어에 재능이 있나? 근데 사실 일본어가 그렇게 허들이 높은 언어가 아니라서 쉽게 배워지던 건데 영어를 더 잘했는데 왜 일본을 간 거야? 서구 문화에 관심이 떨어졌었고 왜? 는 괜찮게 했었는데 지금은 감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이렇게 존댓말 하지 말고 나한테 편하게 이 유튜브 안 되겠네, 이 친구. 뭘 왜 갈라 했어?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1순위는 경험이었고 삿포로를 혼자 여행을 갔었는데 그 내 경험의 폭이 확 넓어지는 걸 느꼈거든. 호텔에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걔네들이 다 사업하는 애였고 나한테 너는 너무 어리니까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경험 다 도전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그때 처음 유튜브도 했고 영어도 늘리고 싶으면서도 내 사고를 확장하고 싶었던 게 제일 강했던 것 같아. 너는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게 없었어? 취업보다는 아, 발냄새가 개오지나 지금. 그래서 스타킹 벗고 오면 안 돼? 갔다 와서 뭔가 불안감 같은 건 없었어? 25이면 솔직히 어리긴 한데 그래도 공백기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게 딱히 없었어? 걱정이 있었지. 그래서 일본에서 취업을 해야 하나도 생각했었는데 솔직히 내가 채용 공고 이런 걸 쭉 봤을 때 사무직으로는 진짜 많이 없었음. 뭔가 외국인이 할 만한? 아, 그치. 왜 일본어 실력이 네이티브여야지 도전할 수 있는 사무직들만 많았음. 그럼 너는 거기서 무슨 일 했지? 나 근데 거기서는 마트 이런 데서 막 진열하고 그냥 계산하고 이런 거 했었던 것 같아. 어떻게 구했어? 일본은 채용 사이트가 있음. 알바몬처럼. 알바만 모아져 있는 거야? 아니면은 워홀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이트인 거야? 알바만 모아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원하는 거는 거의 외국인들도 가능하지. 왜냐하면 알바는 되게 안 구해져. 사람들이 눈만 높아가지고 많이 안 한단 말이야. 일본인들이? 일본인들이. 그래서 일본 가면은 거의 다 외국인 노동자 알바하고 있잖아. 그래서 일 자체는 구하기 쉬워. 호주는 식닷컴이랑 한인 사이트가 있어. 근데 한인 사이트는 거의 이제 워홀러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거고 식닷컴은 그냥 다 같이 구할 수 있는데 워홀러들이 하는 직종은 확실히 서비스 직종이 훨씬 많은 것 같긴 해. 너는 시급 얼마였어? 나 시급 1,090엔 약간 이런 수준이었어가지고 1,090엔이 얼마야? 거의 10,000원? 아시에 10,000원.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고 근데 그때가 계엄령? 전후였어가지고 그 환율 차이가 엄청 났음. 호주는 32불이었던 것 같아. 이게 호주는 고용 형태가 3가지가 있거든. 파트타임이 있고 풀타임이 있고 캐주얼이라는 게 있어. 이제 캐주얼이 언제든지 걔네가 우리를 자를 수 있는 만큼 돈을 더 많이 주는 제도야. 그래가지고 그걸로 했을 때 30 몇 불이어가지고 27,000원, 29,000원 시급이 한 시간에. 근데 대신 언제 잘릴지 몰라. 집은 근데 어떻게 구해? 나 집은 쉐어하우스에서 살았었는데 중개 사이트가 있었어가지고 일본어로 되어 있었긴 했고 그래서 일본 가기 전에 한국에서 먼저 등록을 하고 1, 2개월 기다린 다음에 일본 가자마자 바로 집에 들어갈 수 있었어. 등록을 한다는 게 뭐야? 예약하는 거지. 예약금 내고. 그럼 너네는 막 가서 집 보고 이렇게 별로 안 구해, 사람들이? 그렇게도 구하거든?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가 않았음. 왜냐하면은 귀찮았어. 나는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방은 상관없고 방음은 한국이랑 비슷해?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었거든? 한국이랑 비슷할 때고 쉐어하우스 괜찮겠지 했는데 진짜 방은 너무 안 되고 내가 그때 진짜 불면증에 걸렸어. 그냥 내가 둔한데도 너무 힘들었어. 일본도 그러는구나. 벽이 너무 얇았고 그 집만 그런 거야? 아니면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거야? 일본 자체가 벽이 얇아가지고 수위에 하잖아. 그거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지진 있었던 적 없어? 지진은 없었어. 호주도 거의 다 쉐어하우스에 사는데 나는 처음에는 호스텔 사다가 직접 집을 보고 구했고 그 이후에 지역 이동할 때는 이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임시 숙소를 항상 구해서 갔었어. 근데 여기도 방음이 진짜 너무 심각하게 안 돼서 난 무조건 맨날 귀마개를 끼고 잤고 귀마개를 끼고 자도 막 문 쾅쾅 닫는 소리 이런 건 들렸어. 근데 나는 잠기가 예민해.
근데도 너무 그거는 스트레스긴 했어.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랑 집을 같이 쓰는 게 이게 누가 예를 들어서 좀 익숙해지면 상관없어. 근데 새로운 사람이 다시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그게 좀 약간 스트레스가 있긴 했어. 언어 수준이 어느 시점이었을 때 갔고 얼만큼 늘었어? 나는 일본어 수준이 1단계가 제일 잘하는 거고 2단계 그 다음 3단계 이런 수준으로 등급이 있거든? 거의 한 JPT 3 수준에서 갔다가 지금 한 1.5단계임. 그게 그 예를 들어서 영어로 치면 토익 500에서 한 890? 언니는? 나는 근데 호주 가기 직전이 아니라 3년 전에 봤던 픽 시험이 있었는데 준비 안 하고 그냥 봤거든? IM2가 나왔었어. 그 다음에 최근에 4시간인가 공부를 하고 봤었는데 IH가 나왔는데 원래는 말을 할 때 버벅거리 이게 진짜 많았는데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바뀐 것 같고 호주에서 확실히 부딪히면서 포스트오피스에 전화를 해야 된다던가 돌발 상황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인터뷰 봐야 된다거나 이런 거를 연습을 하면서 그 자주 쓰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정중한 표현 중에 would it be possible? 이런 것들이 몸에 뱄던 것 같아. 더 자연스럽게 많이 늘었다. 너는 어쨌든 뭐가 제일 힘들었어? 친구들이나 그런 게 다 한국에서는 가까운 거리 형성이 돼 있고 외로울 때 누구든 부를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였으면 안 봤을 나 안 맞는 사람들을 꾸역꾸역 만나서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러니까 너무 인간이 그리워서 외로워서 영혼을 팔았네. 아, 근데 이거는 진짜 공감이 돼. 나는 근데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났어. 나랑 안 맞으면 그냥 안 만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외로운 거야. 막 외로워. 이게 그 외로움이 극복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계속 같이 가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얘한테도 한번 전화를 했었어요. 외롭다고. 근데 막 그렇다고 해서 막 외로울 때 누구 만나면 이상한 사람만 꼬이니까 그게 사람을 만나는 건 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일 힘들었던 게 막 돈이 진짜 개쪼들린데 일이 계속 안 구해질 때 그때 너무 불안하고 하루하루가 안 가니까 약간 너무 불확실할 때가 좀 심했던 것 같아. 근데 돌아와서 어떤 감정이 들었어? 돌아와서는 와 일본 즐길 만큼 즐겼다. 이제 한국에서의 삶이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설렜어? 설레고 화려했고 재밌게 놀았어. 이제 돌아와서 한 3주 지나니까 취업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네. 감정들이어서 맞아. 그래 내가 성급하게 인턴을 들어간 데가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진짜 내가 착취당했지. 착취당하고 너무 힘들고 내가 울면서 퇴사를 했는데 인턴 한 3개월 하고 그냥 연장 안 하겠다. 근데 거기 또 팀원들이 2명이 있었는데 그 2명 다 울면서 퇴사했어. 그러니까 완전 블랙인 거임. 근데 나 뭔지 알아. 저는 호주에서 베이커리를 일하고 퇴사를 했었는데 그때 제 직전에 퇴사한 애가 소리 지르면서 샤우팅하고 퇴사했다고 하거든. 진짜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데 취준하면서 솔직히 워홀 경험이 도움이 됐냐, 돌아와서 면접 같은 거 볼 때 이 공백기 동안 뭐 했냐 이런 질문을 하잖아. 그때 어떤 식으로 너가 연관을 지었는지. 그냥 면접 때마다 일본 워홀 갔다 와서 공백기가 있어요. 이렇게 말했고 그렇게 말하면 거의 다 대부분 왜 가셨어요? 이러는데 왜 갔냐고 할 때마다 분위기를 풀 타이밍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일본 아이돌에 그때 빠졌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면접에서 말을 했단 말이지. 그럼 뭐라 해? 반응이 어때? 그러면은 다들 웃어. 아 그래? 그때 분위기가 좋아져서 합격으로 가거든? 근데 너는 일본 워홀을 연관 지어서 간 거 아니야? 업계나 이런 게 관련이 있으면 직무나 그치.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아직 취업을 한 건 아닌데 서류 붙었던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해외랑 관련된 직무였어요. 그래서 저도 막 도움이 빵이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공백기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서류 같은 걸 넣었을 때 서원율은 진짜 많이 떨어진 거는 체감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나랑 핏이 진짜 맞거나 아니면 해외 경험이 필요로 한 그런 직무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저를 막 안 좋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해외 영업도 좋고 그리고 막 나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개발자가 아니어도 어플 만들 수 있잖아. 그런 거 잘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호주에 갔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서비스를 만들어보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프로젝트성으로 자기가 만들어보는 거야. 근데 뭔가 이런 약간 정해지지 않은 뭐 어디에 꼭 들어가서 경험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말고 좀 진짜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내가 도전을 해서 녹이면은 그게 다 내 스펙이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지?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을 제한을 안 두고 도전할 수 있는 걸 다 도전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런 사람이면 진짜 회사에서는 그냥 모셔가지. 언니가 살았던 곳은 어땠음? 나는 5군데 살아가지고 노마드. 돈 없는 그냥 돈 없는 노마드. 노마드. 골드코스트 언니 살아보진 않았는데 여행 간 적이 있잖아. 맞아. 골코는 치안이 그렇게 그래? 좋은 동네는 아니야. 퀸즐랜드 자체가 치안이 안 좋은 지역이 많아가지고 빈부격차도 좀 있고 그래서 너는 워홀 다시 돌아가도
지나도 워홀 갈 거야? 어쨌든 너가 2년이나 지났잖아, 갔다 와서. 지금 그때 워홀 시절을 어떻게 추억하고 있는지. 그냥 진짜 좋았던 시간? 현실과 동떨어져 있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 잠깐만, 나도 좋았어. 너무 좋았어. 잠도 쿨쿨 자고 별로 막 알바만 하면 되고 근데 돈은 떨어져 나가니까 장보는 안 보고 행복하게 살았었어요. 그리고 한 새벽까지 친구들이랑 막 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막 새로운 언어로 말하고 이러니까 그냥 모든 게 신기했고 맞아. 진짜 자유로운 시절 느낌? 내가 이 시절이 다시 올진 모르겠지만 그래, 맞아. 지금 좀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일본에서의 그때 사진을 보거나 생각을 해. 근데 다시 갈 의향은 없는 것 같아. 왜? 지금은 남자친구도 있고 지금 생활이 너무 안정됐다 보니까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음. 그래서 솔직히 그때는 안정적이진 못했잖아. 맞아. 지금은 안정적이어서 비로소 그 느껴지는 행복이 있어. 아니 이거 진짜 공감되는 게 진짜 자유로운데 약간 자유와 책임을 같이 엮이는 단어잖아. 너무 자유로운 대신 너무 불안하고 맞아. 불안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어. 나 여기서 이러고 있어도 되나? 그게 컸어 나도. 불안하고 그런 감정이 진짜 확실히 드는 것 같아. 그 집단에 내가 소속되는 느낌도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느낌도 강하고 일을 해도 외노자다 보니까 서러운 것도 느끼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았던 추억이 많아서 간 거 자체는 진짜 후회 안 하는 것 같고 좋았던 시절이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너는 어학원 다녔지? 넌 어학원 얼마나 다녔지? 3개월로 끊어가지고 다니고 한 주에 3, 4회 나가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너 왜 이렇게 너 오래 다녔어? 너는 어학원 추천해? 어학원 추천하면 왜냐면은 어학원 가서 알바 안 하면은 친구 사귈 데도 없고 맞아. 친구 사귀는 걸로 좋은 것 같아. 내가 그때 한국 애들이랑 잘 안 놀고 외국 애들이랑 잘 많이 놀았단 말이지. 근데 그때 나도. 중국 애들이랑 많이 말하고 대만 애랑 일본어로 막 얘기하고 이랬는데 나는 중화권 친구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맞아 나도. 그때 내가 너무 행복했어. 그러니까 수업 시간만 되면 중국 애들, 남자 애들이랑 같은 모둠이 됐었거든? 걔네가 막 개그를 쳐요. 그게 너무 웃겼어. 근데 호주는 중국에서 온 그 비자 발급이 워홀로는 거의 잘 안 된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 그래서 중국 애들이 엄청 부자였어. 그리고 많지 않았고 나는 일본을 훨씬 많이 봤어. 호주에 일본 워홀 애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그 일본 애들이 엄청 어렸어. 막 20대 진짜 초반 막 20살, 21살 이런 워홀러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난 그게 좀 신기했어. 신기하네. 일본에서도 살짝 호주 어홀 가면 떼돈 벌 수 있다. 약간 이런 유튜브 영상 그런 게 많아. 그래서 내가 있었던 어학원에 어떤 인플루언서가 그 어학원을 올린 거야. 그래서 일본 애들 비중이 엄청 많았어. 근데 나는 일본 애들은 좋아했던 게 정서가 비슷하니까 말도 잘 통하고 서로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잖아. 할 말이 많아. 나는 어학원에도 서양 애들이 있잖아. 서양 애들이랑은 안 맞는다 느꼈어. 근데 나도 뭔가 정서적으로 남미 애들이 많고 유럽권 이런 애들은 영어를 애초에 잘하니까 어학원에 없었어. 그 이제 서양 애들은 일본어를 거의 못한단 말이야. 근데 한국 애들이 일본어 씹어먹잖아. 그럴 때마다 나한테 하는 말이 아나타 니혼고 촌노니 난데 조우즈 데스까? 약간 이러면서 그게 무슨 말이야? 니혼고 왜 이렇게 잘하노?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고 맨날 당했어 그거를. 언어 천재잖아, 너 근데 하긴 한국어랑 어순도 비슷한데 약간 우리가 라틴이 영어랑 비슷하니까 라틴 애들이 영어 잘하는 걸 부러워하는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 넌 일본 다시 가고 싶어? 여행으로 가기는 참 좋은 나라거든. 근데 이제 내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이 다 일본으로 떠난다면 난 갈 거야. 뭔지 알아. 나도. 근데 지금 아니잖아? 선뜻 거기서 막 직장을 구하거나 그러기가 참 어려워. 맞아. 완전 공감돼. 왜냐면 나는 내 친한 사람들이나 가족이나 그냥 매일 보고 싶거든? 근데 그럼 너무 힘들 것 같아. 맞아. 그럼 가서 너가 뭘 얻었고 뭘 포기했다고 생각해? 포기한 건 시간? 얻은 거는 언어, 경험, 그리고 다시 방황하지 않을 용기? 약간 이런 거? 그게 뭐야? 방황이라고 하면은 나는 이제 좀 나이 한 38 가정이나 이런 거 좀 꾸리거나 아니면 다들 정착해 갈 때 그때 약간 유학을 간다거나 그런 건 안 할 것 같아. 확고해졌어. 내가 뭘 원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가 뭘 원해? 나? 안정되게 사는 거. 자립하고. 이거네. 너의 우선순위 중에 높은 순위가 안정성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지. 내가 깨달은 거는 나는 변화가 곧 안정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옮겨 다니고 이런 게 내가 숨통이 트이는 삶의 방식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나는 오히려 안정적인 사람이 난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고 너랑 비슷한 거는 어쨌든 나도 가족이랑 친구가 한국에 다 있으니까 이런 가치들도 나한테 엄청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것 같아. 난 그게 더 중요하다고 깨달았음. 여기서 좀 성향 차이가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더 내향형이라서 그런가?
그런 것 같음. 나는 새롭게 시작할 용기가 나이가 들수록 적어져. 예전보다 도전하는 용기가 사라졌어. 근데 이거는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기회비용도 커지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점 방어 기제가 생기는 것 같아. 그 썰을 말해줘. 내가 살던 곳이 이제 월세를 제일 싼 곳을 내가 선택을 하다 보니까 오사카 제일 가는 슬럼가에서 살게 됐는데 거기 이제 밤거리를 지나다니거나 그러면은 폭주족이 그냥 아예 나 대놓고 들으라고 경적을 겁나 울리던가 내가 걷고 있는데 아예 내 귀에다가 대고 악 소리를 치고 도망간다던가. 인종차별이야? 내가 한국인인 거는 티가 안 나잖아. 말 안 하고 다니니까. 근데 그냥 거기는 여자만 지나다니면은 그래. 양아치들이 놀래키고 그 길빵도 거기는 다 하고 살짝 여자들한테? 여자들한테 그래? 아니면 서로 거기 보이는 사람들끼리 그래? 거의 남자 양아치들이 여자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조금 자주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유독 나만 많이 당한다는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뭐 티가 나나? 나는 모르겠고 티 안 나. 티는 안 나. 여자한테 좀 그러는 동네인 것 같은 게 그냥 거기가 제일 가는 슬럼가다 보니까 유흥업소가 진짜 많고 그래서 질이 안 좋았어. 나는 거의 다 시티 쪽에 살아가지고 그런 건 없었고 이건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골드코스트 쪽이 치안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공격한 느낌? 어떤 여자가 엄청 많이 취해 있었고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한테 약간 시비 거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난 이건 인종차별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치안이 나도 안 좋은데 지나가면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그래 나도 고민을 했어야 됐는데 왜냐하면 돈을 좀 많이 줘서라도 좀 도쿄 중심가 가서 그런 데 가면 알바 이런 것도 더 많이 뽑으니까 아싸리 도쿄에 월세가 비싸더라도 더 좋은 동네에서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해. 그랬으면 뭔가 좀 달랐을까라고. 월세 얼마였어? 나 쉐어하우스 살았을 때는 한 4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일본 월세가 진짜 비싸게 형성돼 있어가지고 도쿄 쪽으로 가면은 거의 80만 원 넘어. 와 근데 진짜 싸다. 호주는 진짜 얘는 280불 거의 평균이거든. 280불이라고 쳤을 때 4.3을 곱하면 한 달이니까 100만 원 훌쩍 넘어. 비싸다. 진짜 호주, 캐나다 이런 영미권 쪽이 집값은 진짜 더 헬인 것 같아요. 뉴질랜드 가면 싸다 들었어. 아 진짜? 뉴질랜드는 확 더 싸지지 않나? 약간 더 넓고 좋은 컨디션에 조금 그렇지. 인구 밀도가 훨씬 더 낮고 그리고 거기는 시골 같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노인 인구가 겁나 많이 산대. 맞아. 뉴질랜드.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이주를 많이 하잖아. 젊은 사람들이. 돈 벌라고. 시급도 더 높잖아. 호주가 조금 더 높고. 난 너한테 다가온 이성 있었어? 나 번호 다닌 적 있었어. 아 진짜? 외로움을 어떻게 해소했어? 산책을 진짜 많이 했고 난 편집해가지고 생각보다 내 개인 시간이 없었어. 너무 바빴어. 바빠서 덜 외로웠던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내가 어느 시점부터 성향이 완전 내향, 외향 딱 중간으로 걸쳐져가지고 사람을 1, 2주 안 본다고 엄청 외로워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리고 막 또 굳이 막 사람을 엄청 찾아다니지도 않았어. 나랑 잘 맞는 사람은 소수라는 걸 어느 순간부터 알아가지고 그래도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 같긴 해. 아무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